유튜브에서 조회수가 폭발하는 떡상 아이템의 비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도 조회수는 두 자릿수에 머물렀고 구독자는 친구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채널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떡상 아이템을 이해하면서부터였어요. 유튜브에서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분명 같은 크리에이터가 만든 건데 어떤 영상은 조회수가 몇 천에 그치고 어떤 영상은 수십만, 수백만을 찍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대체 그 차이는 뭘까?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떡상한 영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의 영상까지 정말 수백 개의 영상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떡상하는 아이템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떡상하는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호기심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수준의 호기심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보다는 편의점 라면에 이걸 넣었더니 미쳤습니다가 훨씬 더 클릭을 유도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걸 적용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책상 정리 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500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책상 정리 10분 만에 끝내는 미친 방법으로 바꿨더니 3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말이죠. 두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떡상하는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트렌드의 정점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트렌드가 막 시작되는 시점을 정확히 포착해요. 너무 이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너무 늦으면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있죠.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어떤 음료가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딱 보고 아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그 음료 리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딱 그 음료에 대한 검색량이 급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결과는 제 채널 역대 최고 조회수였습니다. 무려 50만이 넘었어요. 반대로 너무 늦었던 경우도 있어요. 한 달 뒤에 비슷한 제품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땐 이미 수백 개의 비슷한 영상이 올라온 상태였죠. 당연히 조회수는 처참했습니다. 타이밍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공통점은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떡상하는 영상들은 보는 사람의 감정을 강하게 움직입니다. 웃음, 놀라움, 분노, 감동, 공감. 어떤 감정이든 강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저는 이걸 감정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상 내내 시청자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요리 영상 중에 하나는 처음에 완전 엉망으로 시작해요. 아, 망했다는 순간들을 보여주다가 점점 반전이 일어나면서 결국 성공하는 스토리로 구성했거든요. 시청자들은 그 과정에서 조마조마함, 안타까움, 그리고 마지막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보다 감정적 기복이 있는 스토리가 훨씬 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댓글에도 진짜 손에 땀 쥐고 봤어요 라는 반응들이 달리더라고요. 네 번째는 실용성이에요. 떡상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시청자에게 즉시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에 훨씬 더 반응해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 늘리는 법 같은 건 정말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고 배터리 문제는 모두가 겪는 일상적인 고민이니까요. 영상을 보고 바로 설정을 바꿀 수 있고 그 효과도 금방 체감할 수 있죠. 반면에 너무 전문적이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정보는 아무리 좋아도 대중적으로 떡상하기 어려워요. 물론 니치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도 있지만 조회수 폭발을 원한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썸네일과 제목의 일치성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떡상하는 영상들을 보면 썸네일과 제목이 완벽하게 시너지를 내요.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로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kg 감량 성공이라는 제목이면 썸네일에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보여야 해요. 아니면 놀란 표정과 함께 마이너스 10kg라는 텍스트가 크게 박혀 있어야 하고요. 제목만 보고 클릭하는 사람, 썸네일만 보고 클릭하는 사람 모두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썸네일 작업에 영상 편집 시간만큼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썸네일을 5개, 10개 만들어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죠.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클릭하고 싶어? 이렇게요. 그 노력이 조회수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6번째는 길이의 최적화예요. 떡상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적절한 길이를 유지해요. 너무 짧으면 알고리즘이 안 좋아하고 너무 길면 시청자가 이탈하죠. 콘텐츠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8분에서 15분 사이가 스위트 스팟이더라고요. 물론 쇼츠는 다르죠. 쇼츠는 60초 안에 임팩트를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쇼츠로 떡상한 다음에 긴 버전으로 풀어서 다시 올리면 그것도 잘 되더라고요. 시청자들이 쇼츠에서 맛보기를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긴 영상도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같은 콘텐츠를 쇼츠와 롱폼 2가지 버전으로 만드는 거죠. 쇼츠로 훅을 던지고 롱폼으로 심화 내용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러면 2가지 형식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 7번째는 인트로의 힘이에요. 떡상하는 영상들은 거의 예외 없이 처음 10초가 강력합니다. 긴 인트로, 음악이나 채널 소개 같은 건 없어요.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죠. 오늘 제가 미친 걸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후킹하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시청 유지율을 엄청 중요하게 봐요. 특히 첫 30초 안에 시청자가 이탈하면 그 영상은 알고리즘이 잘 안 띄워줍니다. 그래서 인트로에서 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해요. 저는 요즘 인트로를 만들 때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을 티저처럼 먼저 보여줘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평균 시청 시간이 확실히 늘었어요. 8번째는 스토리텔링이에요.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죠. 사람은 이야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정보라도 스토리가 있으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감정적으로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식단 추천 영상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냥 이런 음식 드세요 라고 나열하는 것보다 저는 이 식단으로 3개월 만에 15kg를 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요. 라고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시청자들이 몰입해요. 떡상하는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크리에이터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실패담, 성공담이 녹아있어요. 그게 진정성으로 느껴지고 시청자들은 그 진정성에 반응하는 거죠. 9번째는 논란과 화제성이에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떡상하는 영상들 중 상당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게 맞아? 틀려? 하는 논쟁이 댓글란에서 벌어지면 그게 또 알고리즘에 좋은 신호로 작용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건전한 논란이에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악의적인 내용은 절대 안 되죠. 하지만 파인애플 피자는 피자인가? 처럼 가벼운 논쟁거리는 오히려 참여를 유도하고 조회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저도 한번 라면에 설탕 넣어 먹기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게 맛있다니 말도 안 돼 vs 진짜 맛있음 해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렸고 그만큼 참여도가 높았죠. 결과적으로 조회수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10번째는 시리즈화 가능성이에요. 떡상한 영상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이어질 수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시청자들은 좋아하는 콘텐츠의 속편을 원하거든요. 24시간 동안 편의점 음식만 먹기 같은 챌린지 영상이 떡상했다면 24시간 동안 1만원으로 살아남기, 24시간 동안 노란색 음식만 먹기. 이런 식으로 포맷을 유지하면서 변주를 주는 거죠. 이러면 첫 영상으로 들어온 시청자들이 계속 다음 영상도 찾아보게 돼요. 저는 이걸 콘텐츠 시리즈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성공한 포맷은 최소한 35편 정도는 밀고 나가요. 물론 매번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요. 그래야 질리지 않거든요. 11번째는 협업과 게스트예요. 떡상하는 영상들 중에는
다른 크리에이터와 협업하거나 유명인을 게스트로 초대한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두 채널의 구독자가 동시에 유입되니까 조회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물론 처음 시작하는 크리에이터는 협업이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비슷한 규모의 채널끼리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저도 초기에는 구독자 몇천 명인 채널들끼리 서로 게스트로 나가면서 성장했거든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협업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시청자층을 만날 수 있고 콘텐츠도 더 풍성해지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걸 함께하면 가능하니까요. 12번째는 데이터 분석과 개선이에요. 떡상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예외 없이 자기 채널의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요. 어떤 영상이 잘 됐는지, 시청자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탈했는지, 어떤 키워드가 유입을 많이 가져왔는지 등등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클릭률, 평균 시청시간, 시청자 유지율, 트래픽 소스. 이 모든 게 힌트예요. 저는 매주 일요일에 지난주 영상들의 성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패턴을 찾는 거죠. 아, 이런 스타일의 썸네일이 클릭률이 높구나. 이 시간대에 올린 영상이 초반 반응이 좋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걸 다음 영상에 적용하고 또 분석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의 반복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13번째는 일관성과 정체성이에요. 떡상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널 전체가 일관된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시청자들이 이 채널은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색감, 편집 스타일, 말투, 음악, 주제. 이런 요소들이 일관성을 이루면 브랜딩이 되는 거죠. 처음 본 영상이 좋아서 채널에 들어왔을 때 다른 영상들도 비슷한 퀄리티와 느낌을 유지하고 있으면 구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저는 제 채널만의 컬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편집 스타일도 통일하고 인트로 음악도 일관되게 쓰고 말투도 자연스럽게 제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영상 채널 느낌 난다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14번째는 커뮤니티 참여예요. 떡상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시청자와의 소통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댓글에 답글 달기, 커뮤니티 탭 활용하기, 시청자 의견 반영하기. 이런 게 다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참여도를 봐요. 좋아요, 댓글, 공유. 이런 인터랙션이 많을수록 알고리즘이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영상 말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올라온 댓글에는 최대한 답글을 달려고 노력하고요. 시청자들은 자기 댓글에 크리에이터가 답글을 달아주면 정말 좋아해요. 그게 충성도 높은 팬층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죠. 15번째는 업로드 주기예요. 떡상하는 채널들은 대부분 일정한 업로드 주기를 유지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매일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시청자들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청자들이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화요일이네. 채널 영상 올라올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업로드하자마자 기존 구독자들이 바로 시청을 시작하고 그게 초반 동력이 되어서 알고리즘이 더 많이 추천하게 돼요. 저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로 스케줄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가끔 미리 찍어두고 예약 업로드를 걸어놓기도 해요. 일관성 정말 중요합니다. 16번째는 트렌드 활용이에요. 떡상하는 영상들은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를 잘 활용해요. 챌린지, 밈, 음악, 화제의 인물 이런 걸 적절히 접목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특정 노래가 숏폼에서 유행한다면 그 음악을 배경으로 깔거나 그 노래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시기예요. 트렌드는 이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니까 거기에 올라타면 자연스럽게 유입이 생기죠. 물론 모든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내 채널의 정체성과 맞는 트렌드만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안 맞는 트렌드를 따라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17번째는 퀄리티의 균형이에요. 떡상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적절한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이라는 단어예요.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서
한 영상에 몇 주씩 걸리면 안 되거든요. 콘텐츠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특히 트렌드를 다루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80% 완성도로 빨리 내는 게 100% 완성도로 늦게 내는 것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물론 기본적인 퀄리티는 지켜야겠지만요. 저는 이걸 깨닫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완벽한 영상을 만들려고 너무 집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업로드 주기도 불규칙해지고 트렌드를 놓치기 일쑤였죠. 지금은 빠르게, 그러나 충분히 좋게라는 원칙으로 작업해요. 18번째는 재생 목록 활용이에요. 떡상한 영상 하나가 있으면 그걸 시작점으로 연관된 영상들을 재생 목록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한 영상을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초보자를 위한 운동 가이드 시리즈가 있다면 이걸 순서대로 재생 목록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1편을 본 사람이 자동으로 2편, 3편까지 시청하게 되고 그게 시청 시간을 늘려서 알고리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죠. 저는 주제별로 여러 개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뒀어요. 요리 시리즈, 리뷰 시리즈, 챌린지 시리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관련 재생 목록 링크도 걸어둡니다. 19번째는 시청자 분석이에요. 떡상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자기 시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요. 연령대, 성별, 관심사, 시청 패턴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시청자 통계를 보면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시청자의 70%가 20대 여성이라면 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겠죠. 저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어필하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아무에게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더라고요. 타겟을 명확히 하고 나니까 오히려 반응이 훨씬 좋아졌어요. 20번째는 끈기와 일관성이에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떡상하는 크리에이터들은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쳤죠. 제가 아는 한 크리에이터는 100개의 영상을 올릴 때까지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왔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업로드했고 10첫 번째 영상이 떡상하면서 채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이전 영상들도 다시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구독자 1000명 만드는 것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고 어느 순간부터 성장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지금은 구독자 10만이 넘었어요. 유튜브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성공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떡상하는 영상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호기심 유발, 타이밍, 감정 반응, 실용성, 썸네일, 길이 최적화, 인트로, 스토리텔링, 화제성, 시리즈화, 협업, 데이터 분석, 일관성, 커뮤니티 업로드 주기, 트렌드, 퀄리티 재생 목록, 시청자 분석, 끈기.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나가면 돼요. 저도 처음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의식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영상을 만들면서, 실패하면서, 배우면서 점점 더 많은 걸 적용하게 됐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영상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반응을 보고 배우고 개선하세요.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이에요. 떡상하는 영상을 만드는 공식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20가지 포인트가 바로 그 방법들이고요.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유튜브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기술적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청자에게 가치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성공해요. 진정성을 잃지 마세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도 하고 배워가고 있죠. 완벽한 크리에이터는 없어요. 우리 모두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의 유튜브 여정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영상이 떡상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요. 파이팅!